요거 봅시다. 일단은 추가 자료부터 볼게요. 추가 자료에 8번. 8번 보면 3, 4, 6, 9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639보다 큰 수의 개수는 이라고 돼 있어. 지금 만들 수 있는 카드는 3, 4, 6, 9 이렇게 쓰여져 있는 카드고요. 여기에서 639보다 큰 거 찾아야 되죠. 그럼 앞자리가 3인 거 가능해, 불가능해? 안 돼요. 앞자리가 4인 것도 불가능하죠. 그럼 앞자리가 6인 것부터 가능하나 앞자리가 6이면서 639보다 커야 하니까 두 번째 자리는 뭐인 거 가능해? 3 안 되죠? 그러면 뭐 될까? 4부터 되겠지. 그러면 이런 수를 찾는 거야. 640 얼마 이렇게 되는 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개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얘부터 천천히 찾아 나갈 거예요. 그럼 640 얼마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나머지 카드 2개 3이랑 9 둘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경우의 수 640 얼마가 되는 숫자는 2개가 돼요. 그지? 643, 649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600이면서 가운데 10의 자리 숫자가 4가 아니라 또 다른 거 뭐가 될 수 있냐면 9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690 얼마로 만들어지는 수는 몇 개가 될까? 몇 개 될 것 같아요? 690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카드가 2개 남았어. 6하고 9 사용했으니까 3이랑 4가 남았죠? 걔네가 한 번씩 들어가면 되니까 이것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자연수 2개가 되겠지? 그럼 매번 이렇게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639보다 큰 걸 찾기 위해서 범위를 좀 더 좁혀 나간 거고요. 그럼 앞자리가 이제 6인 거 끝났어요. 100의 자리 숫자가 9인 걸 찾을 때는 930 얼마가 되는 거 이렇게 일일이 쪼개서 찾지 말고 그냥 100의 자리 숫자가 9면 즉 900 얼마인 수는 언제나 639보다 크니까 그냥 이렇게 찾아줄 거야. 앞에 9가 고정돼 있고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만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9 빼고 나머지 3개니까 올 수 있는 거 3개의 숫자가 있죠.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3개의 숫자가 있고 그러면 이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10의 자리에 누군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9랑 그 누군가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카드가 2개가 남아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2고 근데 이거 지금 동시에 만드는 거지 이 카드를 동시에 사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의 곱을 이용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3과 2를 곱해서 100의 자리 숫자가 9인 세자리 자연수는 6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639보다 큰 수의 개수래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639보다 큰 수들이 될 테니까 이 개수들을 다 더해주면 몇 개가 되는지 나와요. 2 더하기 2 더하기 6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639보다 큰 수는 10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보다 큰, 뭐보다 작은 이런 것은 이렇게 100의 자리가 뭔가 좀 더 범위를 좁혀야 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야 되면 10의 자리까지 설정해 놓고 나머지 자리를 네모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의 수를 세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임원을 선출하는데 회장 1명이랑 부회장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일단 회장 1명하고 부회장 2명인데 일단 회장이랑 부회장이라는 거는 자격이 같아요? 달라요? 자격이 달라요. 자격이 다르면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나누기를 안 하고 자격이 똑같은 대표를 뽑을 때는 나누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회장이랑 부회장을 뽑을 때는 일단 자격이 다르긴 한데 부회장 2명 뽑는 거는 자격이 똑같지. 그래서 어떻게 뽑을 거냐면 회장을 먼저 뽑읍시다. 자격이 다른 회장을 먼저 처리를 해주는 거야. 첫 번째,
6명 중에서 6명 중이란 말 귀찮으니까 생략할게요. 회장을 1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게요. 회장 1명 뽑는 경우의 수. 6명 중에 1명만 되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 6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면 회장 1명 뽑는 경우의 수는 6이 돼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몇 명이 남았냐면 회장을 뽑았으니까 회장은 제끼고 회장은 제외하고 5명이 남았어요. 그럼 이 5명 중에서 부회장을 2명 뽑으면 되는 거야. 부회장은 2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이제 문제는 6명 중에서가 아니라 남은 5명 중에서 회장 뽑아놓고 남은 5명 중에서 부회장을 2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회장 2명은 자격이 똑같아요. 자격이 같은 걸 뽑을 때는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나눠준다라고 했고 이거 자리 2개 만들게요. 부회장 자리예요. 첫 번째 부회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건 어떻게 돼? 5지. 5명 중에 1명이 올 테니까, 될 테니까. 두 번째 부회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명 뽑혔으니까 나머지 4명 중에서 1명이 뽑히면 돼요. 4고요. 이걸 곱한 다음에 지은아 이거 몇으로 나눠야 될까? 2명의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아요. 그치? 2로 나누는 것이었어. 그러면 부회장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바로 5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10이 돼요, 경우의 수. 일단 그러면 저 6하고 10하고 따로따로 구했잖아. 회장 뽑는 거, 부회장 뽑는 거. 더 할까요? 곱할까요? 이거 회장 뽑으면 부회장 안 뽑는 건지 둘 다 뽑는 건지 생각해봐. 회장 뽑으면 부회장 안 뽑아요? 뽑죠. 그럼 이것도 동시에 느낌으로 해석하라 그랬어. 둘 다 일어나는 사건이면 동시에가 되고요. 하나를 결정하면 나머지 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 발생하지 않아. 그거는 덧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장 뽑고 이어서 연속해서 부회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들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6과 10을 곱해주면 경우의 수는 6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우의 수는 단위 안 쓰기로 했어요. 대신 자연수의 개수는 이런 것들은 단위를 꼭 써주세요. 문제에서 경우의 수라고 물어보면 안 써도 돼. 자, 158쪽에 4번 좀 볼래요? 158쪽에 4번이요. 보이나? 요거는 선생님이 뭐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요건 한번 볼게요. 5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어요.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모든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요. 금액의 경우의 수거든, 금액. 그러면 얼마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 낼 수 있는 거 사실 중학생 버전으로 하면은 일일이 계산하기예요. 일일이 계산하기.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저 동전의 개수만 활용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중학생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500원짜리랑 100원짜리를 사용할 거예요. 이걸 표 만들기 하면은 좋거든요. 표 만들기. 그래서 500원짜리, 100원짜리, 그리고 금액 이렇게 해서 가로로 쭉 표를 만들어 갈 거예요. 가로로 쭉 표를 만들어 나갈게. 자, 먼저 단위가 큰 동전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 개수를 점차 줄여나갈 거예요. 그럼 500원짜리 많이 사용하자. 4개. 100원짜리도 다 사용해보자. 3개. 그러면 얼마일까? 다 계산하면. 총 금액은. 2,000원 되죠? 여기 얼마예요? 300원이지. 그래서 2,300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500원하고 100원하고 개수가 별로 그러니까 100원짜리 개수가 너무 적어서 500원으로 침범할 일이 없거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저 100원짜리 개수가 훨씬 크게 나와.
그래서 500원으로 이제 환전할 수 있게 나와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것의 개수가 세지니까 어려워지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간단한 문제니까 100원짜리 3개밖에 안 되니까 500원으로 환전 안 되죠. 그래서 저 개수만 써나려 할 거야. 금액까지 계산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500원짜리 4개를 사용하면서 100원짜리를 하나 줄여봐요. 작은 동전부터 개수를 줄여봐요. 이거 금액 다르겠죠? 이 금액은 이제 안 적겠다는 뜻이에요. 500원짜리 4개 쓰면서 100원짜리 개수 더 줄여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거를. 500원짜리 4개 쓰면서 100원짜리 개수를 줄여요. 100원짜리 빵개 해도 되지. 얘들아. 어차피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지금 있어. 이제 500원짜리가 3개일 때 100원짜리는 몇 개까지 쓸 수 있는지 이렇게 해보라는 건데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마지막에 알려줄 건데요. 이 짓을 계속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중학생들이 경우의 수를 처음 할 때,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할 때 이제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면 몇 개가 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몇 개를 빨리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일단은 해보세요.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초보적인 방법이고 알려주는 거대로 하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패턴을 찾은 사람은 바로 느낌이 올걸? 일단 3까지만 써봐. 500원짜리 3개인 것까지만. 왜 500원짜리 3개인 것까지만 쓰라고 했냐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500원짜리 4개일 때 500원짜리가 4개일 때 100원짜리 3개, 2개, 1개, 0개 지불할 수 있어요. 500원짜리가 3개일 때도 어떨까? 500원짜리가 3개일 때도 100원짜리는 3개, 2개, 1개, 0개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0원짜리 4개일 때 100원짜리 경우의 수 4개, 4가 나오고 500원짜리 3개일 때 100원짜리 경우의 수 4가 나와요. 그럼 500원짜리 2개일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500원짜리 2개를 사용할 때도 100원짜리는 경우의 수가 4가 나와요. 써볼게. 4, 4, 500원짜리 2개일 때 100원짜리 경우의 수 4. 500원짜리 1개일 때도 100원짜리 경우의 수 4. 500원짜리 0개일 때도 100원짜리 경우의 수 4가 되지. 그럼 4가 이렇게 5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5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표를 써제끼지 않고 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500원짜리가 총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5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4개 다 낼 수도 있죠. 3개 낼 수 있죠. 2개 낼 수 있죠. 1개 낼 수 있죠. 빵개 낼 수 있어요. 5가지 경우가 생겨요. 5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500원짜리 지불하는 경우의 수. 내는 경우의 수가 5가지라는 거야. 4개 내는 것부터 빵개 내는 것까지 5개가 있어요. 그럼 100원짜리도 똑같아요. 100원짜리도 3개 낼 수 있고 2개 낼 수 있고 1개 낼 수 있고 빵개 낼 수도 있지. 그래서 100원짜리를 내는 경우의 수는 4가 돼요.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500원짜리 지불하는 경우의 수랑 100원짜리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문제의 단이라는 조건을 잘 보시면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대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500원짜리 빵개 내고 100원짜리 빵개 내는 경우는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안 셀 거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경우 있죠. 500원 빵개 내고 100원 빵개 내는 거. 그래서 경우의 수에다가 빼기 1을 해야 진짜 경우의 수가 나와.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거예요. 0원 지불하는 경우.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고 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개수 플러스 1개요. 500원짜리 6개면 500원 내는 경우의 수는 7개가 돼요. 계산을 하면요 19가 됩니다.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9가지가 나와요. 진짜로 해봐도 이렇게 다 작성해봐도 19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걸 이용해서 합이나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쉬운 이유가 100원짜리가 500원으로 환전이 안 돼서 쉬웠는데 만약에 100원짜리가 500원짜리로 환전이 돼. 100원짜리가 뭐 8개라고 치면요. 이러면 500원이 만들어지면서 중복되는 가격들이 생겨요. 금액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배울 건데 그런 거는 모든 동전을 다 100원으로 환전해서 개수를 구하면 돼요. 모든 돈을. 500원짜리 싹 다 100원으로 환전해야 돼요. 금액이 낮은 거. 이게 단위가 낮은 걸로. 그 다음에 이제 100원짜리 내는 경우의 수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생각해야 돼. 동전을 내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동전 개수 플러스 1이에요. 왜 플러스 1일까? 선생님 지금 50원이 10개 있어. 50원 10개로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왜 그러면 11개가 될까? 여기서 왜 5개였어? 500원짜리 지불하는 경우 왜 5개였어요? 빵 개 내는 거, 그치? 안 내는 거. 안 내는 것까지 해서 항상 동전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이 나와요. 내는 방법의 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전에, 그러니까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돼요. 하나하나 막 단위를 붙여가면서 금액을 다 써주면 시간이 없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불필요한 풀이를 하는 것이 돼요. 그 다음에 159쪽에 11번. 자, 긴 의자에 앉는데요. 이거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한 줄로 세우는 건데 명수, 준하, 홍철이가 이웃한데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문제예요. 누가 이웃하냐면 명수, 준하, 홍철이가 이웃하니까 이웃하는 것들을 한 세트로 묶는다라고 했어요. 이걸 한 세트로 묶고 나열을 해주면 돼요. 일렬로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학생이 누가 있냐면 형돈, 재석, 하하가 있어요. 이렇게 남아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세트로 묶인 애들을 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그러면 6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된 거예요. 얘네는 같이 다닐 거거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4사람이 된 거예요. 이 4사람을 줄 세우는 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웃하는 걸 한 세트로 묶어서 4사람을 일렬로 앉히는 거죠. 앉히기. 그러면 자리는 일렬로 앉힐 때는 자리는 그 일렬로 세울, 일렬로 앉힐 사람의 수만큼 자리를 만들어요. 그럼 4자리를 만든 다음에 앞에서부터 앉을 수 있는 사람 수를 쭉 써내려가는 거야.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수 4. 그 다음은 한 명 줄었으니까 3. 그 다음은 한 명 더 줄었으니까 2. 그 다음은 한 명 더 줄었으니까 1.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주면 4사람을 일렬로 앉히는 방법의 수는 24인데 끝이 아니죠.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언제나 저 묶음 안에서, 묶어놓은 애들 안에서도 자리를 배열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묶음 안에 3명이 있어요. 그럼 묶음 안의 3사람을 이번에는 일렬로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쟤네들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쟤네들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사람이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3,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2,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1이고 곱해주면 저 3사람이 자리를 일렬로 앉을 방법의 수는 6이 돼요. 그러면 1번에서 나온 경우의 수 24랑 2번에서 나온 경우의 수 6을 더할까 곱할까?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하나는 발생하지 않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지은이 어떨 것 같아요? 더할 것 같아? 곱할 것 같아요?
곱할 것 같아요. 고은이 어때요? 아, 곱할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일렬로 안 친다고 얘네 안 치는 거 아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곱해주면 됩니다. 24 곱하기 6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홍철 얘네들이 이웃하여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저걸 계산해주면. 일단 너네 저 명수, 준하, 홍철, 재석, 형돈, 하하 알아요? 네. 너네 어떻게 알아? 이때 태어났나? 144절 일단 곱해주면. 저거 쟤네 같은 멤버로 프로그램 나왔었던 거 알아요? 무한도전? 헉, 어떻게 알아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응? 태어나지 않지 않았어요 그때?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 무한도전 나올 때? 진짜?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로 봤나? 실제로 방송을 본 적 없죠? 애기 때? 예전에 응. 했었던 거 본 적은 있어. 언제요? 다시 해줘서? 제 방송. 아 그런 걸로 본 적은 없지. 저거 방영할 당시에. 그런 적은 없어. 와 진짜 애기다 애기. 무한도전 있잖아요 무한도전. 무한도전 잘 모르구나. 무한도전 모르는 세대도 있어. 또 뭐 모를까 애들? 궁금해. 막 옛날에 유행했던 거 말하면 모르겠다. 뭐가 있을까? 프로그램 사람들 많이 봤던 거. 하이킥? 모르죠? 저 하이킥 진짜 유튜브로 봐요? 네. 무슨 킥 좋아해? 거침도 있고 지붕도 있잖아. 맞지. 거침 킥 좋아해요? 사진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도 유튜브로 막 다시 봐요. 그거 너무 재밌어. 거침 킥. 진이 본 적 있어? 입문을 해야 돼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또 뭐 있지? 너네 그럼 막 그런 옛날에 인기 있었던 애들 모르겠다. 옛날에 유행했었던 도 말 촌스러운 것 같아. 인기 있었던 그룹? 아이돌? 이런 애들 모르겠다. 엑소 모르죠? 수를 어떻게 몰라요? 알아? 알구나. 그때 태어났어요? 네. 그래요? 지은이 좋아했나 보다. 아니에요. 저는 그 영화로 백현이라는 분을 제가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선생님 어릴 때 백현 좋아했는데. 걔네 잘생긴 애도 너무 많아. 그때 뭐 여자들은 누가 나왔지? 나 여자들 잘 모르겠어. 기억나는 옛날 여자 아이돌 있어요? 비비복스? 그건 너무 오래됐잖아. 죄송해요. 아니 그 정도로 안다고? 베이비복스도 알아? 이름만. 이름만. 엄청 옛날이잖아요 그 베이비복스는. 엑소랑 같이 활동했었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 세이. 알아요? 네. 노래도 알아요? 노래 뭐가 있지? 이름만 들어봤구나 다. 선생님 되게 어렸을 때 지금도 좋아하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빅뱅 좋아해요? 태양 진짜 좋아했거든 선생님. 지디. 지디 좋아해? 진짜. 대동 모자. 태양 빼요. 태양 모자. 태양 엄청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뭔가 그 가창력에 반했어. 어릴 때. 와, 너네 또 알긴 아는구나. 몇 개는. 애기다 애기. 진짜 애기다. 나중에 선생님 막 너네한테 딸내미 있겠지? 와. 딸들은 엄마랑 소통을 잘해요? 그 나이 때 막 되게 부모님이 신경 쓰고 이런 거 싫잖아. 아니에요? 좋아요? 고은이 엄마랑 대화 많이 해?
같이? 아니, 아니야. 지은이는? 저도 그냥 할 얘기는 하고 옆에서 쪼잘쪼잘 안 돼? 이제 너네 사춘기. 약간 그런 거에서 쪼잘쪼잘한 생각. 그치? 엄마 옆에 가가지고 엄마 어쩌고서 저렇게 쪼잘대는 거. 또 이제 막 같이 안 살아다녀? 엄마랑? 누구랑 살아다녀? 에이블리에서 이용이요? 제일 편하잖아 에이블리. 무료 배송이고. 그냥 눈으로 보고 하면 되니까 사면 되니까. 애기 때는 에이블리에서 사도 되지. 뭐 비싼 옷 사야 되나? 에이블리가 그리고 요즘 더 트렌드를 반영하는 느낌이잖아. 봐봐요. 몇 번 해야 돼요? 아, 쟤네 때문에 명수준하고 홍철 쟤네 이름 때문에 얘기하다가 아, 맞아. 160번이죠? 아, 160쪽이죠? 160쪽이죠? 28번도 여기 처음 나온 문제일 거예요. 이거 색칠하는 방법의 수인데 이것도 경우의 수의 곱을 이용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영역별로 색칠하는데 어떤 곳은 색칠하면 어떤 곳은 색칠 안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색칠을 하잖아요. 그래서 곱을 이용할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이웃한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붙어있는, 다른 데랑 붙어있는 영역이 제일 많은 게 A, B, C, D 중에 뭔 거 같아? A 일단 3개나 붙어있고요. C도 마찬가지지. 이 많이 붙어있는 애들부터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A부터 갈게요. 무난하게. A도 C도 둘 다 이웃하는 면이 3개가 있어요. 근데 그냥 A로 예쁘게 갈게요. A가 시작하는 느낌이니까 뭔가. 자, 첫 번째로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수를 구하는 거야.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색깔 몇 개 있어요? 문제 봐봐요. 색깔 몇 개 있지 전체? 5가지 색이네요. 그럼 5개 중에 하나 색칠하면 되니까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아무데나 넘어가면 되거든. C로 넘어가도 되고 B나 D로 넘어가도 돼요. 선생님 알파벳 순서대로 갈게. B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볼게요. 얘들아 A랑 B랑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A랑 B랑? 붙어있죠. 이거 붙어있는 거거든. 떨어져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이 떨어져 있는 거냐면 B랑 D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서로 붙어있어요.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에 칠한 거 빼고 칠해야 돼요. 그럼 A에 한 가지 색을 칠했으니까 5개 중에 하나를 사용했으니까 4개가 남았죠.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개가 돼요. 그럼 이제 C로 넘어갈게요.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C는 A도 붙어있고 B도 붙어있으니까 A에 칠한 색 제외, B에 칠한 색 제외, 2개의 색을 제외해야 돼요. 그럼 5가지 색 중에서 2개의 색을 제외하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색이 돼요. 3가지 색. 이제 D 조심해야 됩니다. D는 2가지로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D는 B랑 떨어져 있으니까 B에 칠한 거 칠해도 상관이 없어. 그럼 D는 누구만 피하면 되냐면 A랑 C만 피하면 돼요. A에 칠한 색이랑 C에 칠한 색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5가지 색 중에서 A에 칠한 거 피하고요. C에 칠한 거 피하잖아요. 그럼 3가지 색이 남아요. 그래서 D에 칠할 수 있는 건 2개가 아니라 이렇게 줄어들으니까 왠지 2개일 것 같은데 B에 칠한 거를 똑같이 칠해도 되니까 3개. 얘네 둘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이 되고요. 그럼 다 칠하는 거 방법의 수 구했어. 이거 경우의 수 곱을 이용한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동시에 색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주시면 이 영역들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방법의 수 나왔어요. 자, 이거 계산만 잘 해주시면 돼요. 이거 180 나오나? 180이 바로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아마 7하는 거는 좀 괜찮았을 텐데 이게 7하는 게 간혹 어렵게 나와요. 이게 고등학생 때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B랑 D랑만 떨어져 있는데 막 너무 얄밉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안 할 거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이거 얘들아 A랑 C랑 붙어있는 거 아니다? 떨어져 있는 거다. 이상하죠? 꼭지점만 딱 닿아 있는 이런 상황은 떨어져 있는 거라고 취급을 해요. 근데 B랑 D랑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네도 떨어지고 얘네도 떨어져서 이거는 어디 하나를 지정해놓고 막 경우의 수를 구해요. 이거는 지금 안 할 거니까 안심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 경우의 수 똑같이 나와요. 선생님 지금은 약간 2학기 처음 버전으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려워요 경우의 수. 애들이 되게 못해요. 근데 지금 2학년 2학기 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 오히려 고등학교 경우의 수는 진짜 어려워할 수도 있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확률이라고 나오는데 이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은 뭐 50%, 1% 이런 것처럼 퍼센트로 많이 나타내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확률은 비율, 분수나 소수로 나타낼 거예요. 분수나 소수로. 그래서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그 확률을 구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도수라는 말을 했는데 상대도수 까먹었을 것 같아. 까먹었을 거예요. 1학년 2학기 통계단원에서 나왔는데 상대도수. 상대도수. 도수, 전체 도수분의 도수의 총합이라고도 표현해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게 상대도수였었어요. 까먹었죠?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지은이네 반 몇 명이에요? 저희 14명. 14명? 14명 중에서 뭘로 하면 좋을까? 그냥 대충 얘기해도 돼요? 14명 중에서 안경 쓴 학생 몇 명이에요? 저 포함이요? 대충. 5명. 그러면 14가 전체 도수죠. 14명. 그 중에 안경 쓴 친구들은 몇 명이에요? 5명이면 14분의 5 이렇게 나타내는 게 상대 도수였어요. 그게 바로 확률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확률의 뜻은 거창하게 적지 않고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문제에서는 막 이제 책에서는 구구절절 길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뭐 같은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반복할 때 A가 일어나는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걸 확률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개념 노트가 없나요? 네. RPM에다가. 그래서 확률을 이렇게만 나타낼 거예요. 확률을 구하는 방법만 좀 이야기할게요. 상대도수로처럼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상대도수는 분모가 전체 도수고 분자가 계급의 도수인데 확률에서 전체 도수라는 건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하면 돼요.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상대도수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계급의 도수랑 같은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 그 사건을 A라고 해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걸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고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돼서 너희가 힘들겠지만 확률은 경우의 수를 2번 구해줘야 돼요. 분모에 들어갈 거 하나, 분자에 들어갈 거 하나 이렇게 2개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똑같이 구하되 조금 더 번거로워졌어요. 확률이라는 거는. 그럼 확률의 성질은 뭔지 볼게요.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건 예시니까 안 써도 돼요. 100명 중에서 선생님이 한 명을 고를 건데 그 고른 한 명의 사람이 생일이 13월 달일 경우 어떻게 될까? 생일이 13월 달인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13월 달인 사람이 선택될 경우의 수는 0이겠지. 그럼 100분의 0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100분의 0은 즉 뭐랑 똑같아요? 뭐야 얘들아 왜 망설여? 0이지. 그쵸? 100분의 0. 분자가 0이면 0이에요 그냥. 분모는 0이 될 수 없고요. 분자가 0이면 0이에요. 그럼 0이에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생일이 13월 달인 사람이 선택될 경우의 수는 0이 선택될 확률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0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 다시 100명이에요. 이 100명 중에서 생일이 1월부터 12월 중에 하나일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한 명을 선택했어. 근데 생일이 1월부터 12월 중에 하나인 거야. 모두 다 그렇지 않나? 그럼 100명 전부 다 그러겠죠. 그럼 경우의 수는 100이 돼요. 그럼 100분의 100이 되는데 이건 이제 약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이 1이라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면은 경우의 수가 확률이 1이 돼요. 그래서 확률의 성질 첫 번째.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이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거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0이 됩니다. 반대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범위가 나오게 돼요. 확률은 최소 0이고요. 최대 1이에요. 언제나 0 이상 1 이하가 나오게 돼요. 모든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책에 있나 이거? 이 책은 왜 그게 없어? 선생님이 그냥 추가로 쓸게요 이거는. 이 책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추가로 쓸게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확률이 이건가? 선생님 영어 잘 못해요. 가능성이라는 영어 있죠? 그 영어에서 앞 글자에 따서 확률이 P예요. 영어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해볼게요. 그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이 사건 A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뭐 이런 건 없죠. 일어난다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랑 일어날 확률이랑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총 합치면 항상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인 1이 돼요. 그럼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P라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확률의 총합인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인 P를 빼주면 돼요. 예시 들 거예요. 지금 잘 모르니까 예시 들어서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너네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했던 거 기억나요? 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더하고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하고 요거랑 똑같아요. 확률의 계산도.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것도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또는은 더하기였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해볼게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P와 Q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로 사건 A와 그리고라는 의미예요.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 확률은 각각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 P와 Q를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경우의 수에서도 곱의 법칙을 이용했어요. 똑같이 확률도 곱을 이용해서 두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론적인 내용은 이런데 문제에서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문제에 적용하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쉬는 시간 잠깐 줄 거예요. 쉬는 시간 주면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가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문제씩 풀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예요. 테스트는